안 들어와. 들어와 주세요. 왜 안 들어오지? 문제가 있나? 이봐요. 들어왔다. 왜 안 들어오지? 누구냐? 들어온 사람. 알 수 없나 이거? 누군지? 나밖에 없는 건가? 해봐요. 누구 들어왔니? 한 명이 없네. 왜 윤호야, 왜 윤호야,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왜 나가? 누구야? 왔다 갔다 하네. 홍보야, 윤호 불러서 들어오라고 그래. 독상 국어 2. 한 명 없잖아. 들어와라. 누구야? 들어왔다.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개 3 부분입니다. 자, 전개 3의 1하고 2 부분은 약간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윤호야, 알았어. 수업 들어 그냥. 끊기니까. 자, 허생은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10만냥 남았다. 이건 변씨에 갚을 것이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가 놀라서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해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자, 여기 허생의 사대부 의시가 되죠.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어디죠? 전개 3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허생의 사대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바라보면 당신들 일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뭐예요? 당신들은 이꼴 상인을 의미해요. 뭐죠? 나는 뭐예요? 양반인 거예요. 결국 나는 양반이고 니네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원이 중상주의 철학자이고 상업을 중시했는데 장사치, 상인에 대한 약간 비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 농, 공, 상이라는 사민이라고 하죠. 사민 다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사가 양반, 상은 맨 끝에. 그래서 천시한다. 나는 너희 같은 상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지원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한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은 중요한 거지만 니들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건 아니거든. 이렇게 계급 의식이 다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신반장은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내가 장사한 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씨가 대경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절했습니다. 사양하고 10분의 1의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면서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라는 거죠. 상인은 뭐라고 부른 거야? 장사치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식이 박지원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91조.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한 늙은 할미 있잖아요. 얘는 수능에 나왔었어요. 이 아줌마 왜 안 나왔을까요?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요. 우물태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의 집입니다. 가난한 형편에 벨콩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시방 지금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허생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인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변씨가 탄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리하기에 두 번째 보면 허생의 말에 담긴 4대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는 양반이다라는 권위의식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밑에 보면 늙은 할미의 역할에서 허생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한 보조적 인물을 이렇게 굳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안 돼요? 되지? 안 돼, 못하고. 자, 이제 우리 위기절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정리 끝나고 슬슬. 으이짜. 야, 이거 아까 해놓고 줄 거. 자, 볼까요? 3번.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몸으로 살아가겠소. 근데 이게 돌아간 것 같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주오. 밑에 나와있죠? 안분지족 안빈납도 일생을 그러하면 족하지요. 만족하다.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이게 뭐예요? 상업, 상인, 돈,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업으로 조선을 일으켜야 되는데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박지원에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박지원 후배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의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상대적으로 실학자들 가운데 선배들이라서 아직 이런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했으나 끝끝내 어찌할 필요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줬다. 허생은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받고 어찌하고 그랬습니다. 재앙 이퀄 뭐예요? 재앙 이퀄 안 쓸 거야. 재앙 이퀄 돈. 그죠? 재물. 왜 찾았어요? 그러면 재물 이렇게 되겠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재물을 대한 허생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교과서 날개 문제에서 허생은 재물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이 괴롭게 된다고 여기고 변씨가 양식과 옷을 많이 가져오기만 해도 그것을 재앙으로 추구했다. 이처럼 허생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결핍이 없는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자, 4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도토하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 어떻게 100만 냥이라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봤다. 이 대사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굳이 뭐 이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하고 자신의 의의를 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유통의 문제, 유통의 문제.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적용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가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분리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을 살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을 사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 하는 일 아니겠소.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 전부, 한 거울이면 한 거울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무태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10,000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입니다. 이게 뭐야? 두 번째 사재기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외국과 무역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했죠. 뭐 빼먹은 것 같은데. 그죠? 이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그리고 해외 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재기 또는 매점 매색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거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고요. 이제 자, 194쪽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구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했죠. 운명론조 세계관이라는 게 여러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작품에서 운명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송민곡에서 나왔었고요.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미치는 복 있는 사람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인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공력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소롭게 했다면 성필할 수 없었겠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허생은 능력이 있긴 하지만 능력은 있는데 복은 운명이란 말이죠. 그죠? 100만 냥을 벌 수 있으면 능력은 있지만 실제로 벌 수 있는 건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씨는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이미 이 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생이 돈을 번 것은 자신의 능력과 변씨의 복이 합쳐져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 그가 누구예요? 변씨예요. 빌려준 사람의 복의 힘에 의지해서 일을 했으니까 하느님만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복은 변씨 걸 받았으니 실패하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논리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6입니다. 6. 변씨가 이번에 딴 얘기를 꺼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주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뭐예요?
조선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정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치 얘기예요. 자, 방금 지금 사내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뭐죠? 병자호란에서 진 거, 그죠? 청나라한테 무릎 꿇고 삼배구고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지금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북벌론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를 관통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노론 쪽에서 서인의 노론 쪽에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박지원도 노론이거든요. 사실은 권력에서 밀려나는 거. 원래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안에 또 이제 분파가 되는 거니까. 박지원이 보기에는 북벌론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 불가능한 걸 계속 강조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뭡니까 그 불안을 계속 조장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뭐 불안하긴 하지만 북한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주장을 해서 이 과거의 권위정부에서 북한을 정치에 이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북벌론을 그 당시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었을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를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 없겠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만한 인물이었지만 배잔뱅으로 벼슬도 없이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지만 바닷가에서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조성기라든가 유형원 플러스 허생 이런 사람들이 뭐야? 능력은 뛰어나지만 뭐죠? 잠깐만 단어가 생각해. 등용되지 못했던 사람이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 나 조용히 지낼 거다. 나 괴롭히지 마라. 이런 뜻이죠. 지금의 집정자, 위정자,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를 집행하는 사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위정자, 집정자들의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왔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변신은 한숨만 쉬고 돌아갔다. 자, 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위기. 이제부터는 북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시사선책이라고 합니다. 북벌론에 대한 허생의 비판이죠. 시사, 지금 이 시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계책, 세 가지 방법. 허생이 세 가지 방법을 이완에게 제시합니다. 변씨는 본래 이완,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아까 제가 변씨가 당시 실존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완 대장도 실존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완 대장은 한 100년쯤 전의 사람이에요. 100년쯤 전에 효종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조 다음에 효종이잖아요. 효종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벌을 했을 때고요. 그 북벌의 적임자로서 이완이라는 장수를 등용했었습니다. 근데 효종이 10년 만에 죽었어요. 이완 대장이 막 포수들, 그죠? 총 쏘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나선 장별 나가고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올라타려고 했는데 효종이 죽는 바람에 북벌은 그때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뒤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울고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위항이나 여염은 일반인들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변씨가 허생얘기 됐다. 이 대장은 깜짝 놀랐다.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소인이라고 하죠. 왜요? 변씨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인 2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하고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 따라다니는 종들 있죠?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화성을 찾아갔다. 몰래 가봅니다. 몰래. 왜요? 권력주의인 사람이 싫어할 테니까 경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온 까닭을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완 대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나같이 지체가 낮은 사람을 등용할 마음이 있는가? 떠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푸대접을 하는 거죠. 당신 차고 술병이나 이리 내놓으시오. 그리고 즐겁게 술 마셨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있게 한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했지만 허생은 데리고도 않다가 야심해서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손님을 불렀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이 몸도 것을 몰라 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했다. 어진 인재를 구하다. 등용. 관리 등용 문제죠.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이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자, 1번 나옵니다.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 초려할게 할 수 있겠느냐 나오죠? 인재 등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오른쪽에 와룡 선생의 삼고 초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이걸 실상으로 얘기해요. 넘어가 볼까요? 자, 196쪽에 보면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임금이 부르면 지가 가야지 어떻게 임금이 가서 불러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예요? 장유유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와 그럼 오는 거지. 임금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나와라 3번이나 부탁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의범죄를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계책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허생이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거절했어요. 이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에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이 옛 은혜를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어디다 쓰지? 참고로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제조의 은혜라는 거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구해준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 장수들한테 우리 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이 와서 사는데 문제는 대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요.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게 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뭐죠? 기득권을 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훈척 그러면 훈이라는 말은 이제 뭐 공신들이죠. 공신. 척 그러면 친척들. 그러니까 왕실의 친척들 있잖아요. 외척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훈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고위층들이겠죠. 권귀, 권력을 가지고 귀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 명나라 장군들한테 불화해 줄 수 있겠냐, 나눌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북벌론이라는 게 뭐냐면 명나라의 원수를 갖는 거예요. 청나라를 정벌
정벌하는 게 북벌인데 청나라를 정벌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해서 라는 이유도 있지만 명나라를 멸망시키다니 이런 우리의 아버지 나라인데 아버지를 죽였으니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벌론이 명예원수를 닮는다고 한다면 명나라에게 제주도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명나라 사람들을 잘 해줘야 될 텐데 왜 안 해주느냐? 그렇게 안 해주는 거 보니 너희들이 북벌론을 주장하는 취지를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이 대장이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권력주의 사람 권력을 놓을 리가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뭐예요? 북벌을 하려면 청나라 전쟁을 하려면 먼저 천하의 호골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첩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만주 정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명나라를 몰아내고 천하의 주인이 됐어요. 중국 민족 한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명나라의 후예들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 맨날 다 딴지 걸고 있겠죠.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니들 잘해봐라 나라가 망했으나 모르겠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해요? 병자호란때 다 깨져가지고 아버지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만 복수할 거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을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청나라한테 요구하라는 겁니다.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달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첩자가 되겠지. 그죠?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박정희 생각이겠죠? 국중에 나라 안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변발과 호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주윤발이 여기 머리 이렇게 깎고 뒤에 그 따은 머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발이거든요. 호복은 오랑캐 호자의 옷 복자니까 오랑캐 옷을 입는 거. 차이나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얘기하는데 변발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어서 그중 선비들은 빈곤과에 응시합니다. 빈곤과가 뭐예요? 중국에만 있는 외국인들의 전용 과거식을 빈곤과라고 해요. 우리 최치원 선생도 신라시대 때 당나라 가가지고 빈곤과에 합격했었거든요.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가다가 장사를 하면서 서민 뭐야? 아까 산업공사의 상인들은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 청나라의 실제 정세들을 정탐하는 겁니다. 첩자가 되어서 저 땅의 호골들 명나라의 후손들 있잖아요. 청나라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결탁하며 한번 천하를 뒤집고 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병자호란의 원수도 같고 명나라의 원수도 같고 전제가 뭐예요? 변발과 호복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제에서 그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명나라 후예들 찾아가서 명나라를 재건해 주려고 하는데 명나라 황제 후손을 찾지 못하면 만만한 사람 해서 황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천하의 지옥을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해서 천자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잘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준 나라로서 조선이 대우에 쓰게 될 것이다.
못 되어도 백구지국 황제 밑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니?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대장이 4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변발과 호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세 가지다 불가. 그죠? 힘들어요. 왜요? 체면 때문에 안 되겠어요. 임금님 체면 때문에. 기득권 포기 안 돼요. 쟤네들이 놀 리가 없어요. 변발 호복 안 돼요. 우리는 그 뭡니까? 그 배그민족 사대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넘어갈까요? 절정 부분입니다. 허생이 크게 꾸짖으면서 특히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조선이 당시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원래 중화는 명나라죠. 한족의 나라, 명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이런 나라가 한족의 나라죠. 한나라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그 이외의 나라는 다 이민족들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한족의 나라를 중화라고 해요. 지금도 중국이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화. 중국의 화가 문화할 때 화자예요. 화려한 문화. 그래서 세상의 중심. 문화가 발전해 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청나라는 오랑캐란 말이야. 만주족.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다스리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중화가 아니다. 그럼 거기 그 중화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대신하자. 우리가 명나라 대신 중화의 역할을 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예요? 조선은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죠? 자, 의복은 옷은 흰옷을 입는다. 우리 백이민족을 좋아하지만 흰옷이 뭐예요? 옛날에는 상복이죠. 상복. 상인이나 입는 것, 상복이다. 머리털 한 대 묶고 손목까지 만드는 것, 상투죠. 상투. 남쪽 오랑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잖아요. 이상하게. 그게 상투죠. 상투. 그죠? 결국 남쪽 오랑캐의 습속으로 상투를 중국 사람들은 상투 안 들잖아요. 그죠?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다는 말인가? 자,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다.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자가 보면은 고사가 나오죠. 번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이 번오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전국 칠흥이니까 7개의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7개 나라의 왕족들에다가 그 신하들이 진시황의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번호기가 진시황이 왕자 때부터 왼수였어요.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거의 1급 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람이 번호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고도 이 사람은 숨어 있었겠죠.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런데 얘 말고 다른 사람이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람을 샀어요. 암살자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암살자를 사가지고 암살자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까? 당신이 성공한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번호기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진시황도 기뻐서 나를 가까이 불러줄 거고 그때를 이용해서 내가 진시황을 암살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번호기를 찾아가서 그 의뢰에 있던 사람이 번호기를 찾아가서 무슨 왕자였던 것 같아요. 왕자가 번호기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이번에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번호기가 뭐가 필요한데요?
선생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 내일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자가 그 다음날 갔더니 번호기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상자 안에 자기 얼굴, 머리를 넣어서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가져와가지고 그 암살자한테, 자객한테 주니까 자객이 그 머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요. 끝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번호기는 머리를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목숨을 바쳤는데 왜 너희들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그죠? 거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누구야? 무령왕이라는 무령왕. 이게 당나라 때인가 한 사람인데 그 저쪽 서쪽에 중국의 서쪽에 그 서융족하고 가까이 있는 성의 성주였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맨날 쳐들어오니까 가을만 되면 쳐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부족장하고 추장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랑캐 옷을 그 오랑캐의 옷을 입고 가서 그 부족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호복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번옥이나 무령왕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변발 호복 같은 거는 거리낌 없이 했었는데 조선의 선비들은 북벌을 하겠다, 나라의 원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법이라는 거죠. 예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제 명나라를 위해서 원수를 갖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변발이죠, 변발.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지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넓은 소매의 옷을 버리지 못한 거고 있잖아요. 그죠? 오랑캐 옷을 입지 못하겠다는 것이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려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 이렇단 말인가?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고 했더니 이 대장이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어가 도망쳐 돌아갔다. 그죠?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다. 이거를 열린 결말, 저기 어디지? 성북고등학교에서 이 열린 결말을 열심히 외워서 갔는데 문제는 안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미완의 결말,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의 결말이 열려있다는 거죠. 종족을 갖추었다. 이인다운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말 이 부분의 의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99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나와 있는 허생의 결말, 허생전의 결말, 주인공이 종족을 감추는 설화적인 결말, 미완성의 결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효과,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되고 여운을 남기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허생의 주장이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허생은 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와, 힘들다. 자,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허생전이 박지원의 소설이 되게 많거든요. 10몇 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허생전만 유일하게 열하일기에 실려 있어요. 나머지는 반경과 외전이라는 다른 책에 실려 있거든요. 이거 허생전은 열하일기가 그 청나라 황실의 사신으로 가면서 있었던 일을 일기체로 쓴 거잖아요. 거기 이제 박지원이 그 당시에 갈 때는 지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 마부라든가 진군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저녁에 잠자고 그랬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화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건 니들이 재미없겠지만 이 마지막 허생을 간 곳이 없었다 하고 딱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허생의 부인은 또 굶주렸겠군. 되게 좀 여운이 있죠. 허생의 부인은 겨우겨우 허생 지나가자 혼자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변씨가 어떻게 먹을 거 챙겨주니까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다시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재밌네. 자, 일단은 원래 이렇게 다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온라인이 좋긴 좋군요. 나 혼자 막 떠드니까 작품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목요일날 다시 보고 하도록 합시다. 괜찮죠? 여기서 끝내려고. 여기서 끝내는 거 찬성하는 사람 네 해봐. 아무도 대답 안 해. 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윤호야 니 건 여기서 볼 수가 없어. 혹시 질문 있어요? 답이 없냐? 홍보야, 지연아, 진우야. 뭐야? 윤호야 니 거 볼 수 없다니까 지금 여기서. 니 거 글을 보면은 니 거 카톡 보잖아. 그럼 이게 꺼져. 아무도 없네. 일단 끊을게요. 안녕. 수고했어. 목요일에 봐요. 질문도 그때 해.